네, 지난 16일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딱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침몰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는 1091일 만인 지난 11일 목포 신항 거치대에 안착하면서 육상 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풀리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함께 미귀환자의 수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수색 일정과 진상 규명을 위한 유가족의 입장, 유경군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 집행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경군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목포 신항에. 네. 그래서 방역 작업까지 마친 겁니까, 이제는? 예, 이제 외부 세척은 다 마쳤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 방역도 마쳤고, 이제는 그 내부에 네. 그 수색을 하기 위한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네. 이제 내부 탐색에 이제 들어가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든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도 이제 그 안에 어떻게 됐나 보고 그런다고 예, 이제 그러더라고요. 외부는 이제 드론을 통한 촬영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내부가 지금 사실 굉장히 엉망입니다. 아, 예. 현재 그 좌현 쪽이 바닥으로 누워 있는 네. 옆으로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현 쪽에 있던 뭔가 구조물들이나 시설물들은 이제 네. 모두 좌현 쪽으로 그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것들이 이제 뒤엉켜서 있기 때문에 특히 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수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안전 문제가 좀 상당히 그게 좀 걸리고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진입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수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쌓여 있는 온갖 그 쌓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끄집어낼 것인지 네.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좀 내부 그 탐색을 좀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같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선체조사위원회가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선체조사위원회는 이제 관련 전문가분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직접적인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그 의견에 따라서 이제 해양수산부가 네. 뭐 어느 정도는 잘 의견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워낙 그 현재 배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쉽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네. 또 여러 가지도 고려하고 그래야겠네요. 하여튼 그런데요, 국민들이 이제 그 세월호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날이 세월호 인양 작업이 이제 시작될 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부터 시작됐다. 네. 참 신기하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예. 현장에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사실 저희도 그날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네. 하는 날이었죠. 그날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배를 끌어올리겠다 발표를 하고 그 전날은 발표도 없었고요. 원래 예상은 3월 말경에 그 인양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앞당겨서 네. 일이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때는 뭐 우연일 수 있겠다. 네. 뭐 인양은 가능한 한 빨리 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만 받아들였는데 또 공교롭게 그 구속되는 날 네. 세월호가 이제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고 그날 그 무태 도착을 했습니다. 목포 신항에 도착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글쎄요,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기존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인양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네. 이런 것들을 지켜본 우리 304분 희생자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또 그러대요.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한 그분이 속한 정당, 네. 그리고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네.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스스로에게 한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네. 참 뭐 후한무치 뭐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세월호가 인양되는 모습이 이제 우리 전 국민들에게 또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안타까움과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분들은 더 여러 감정이 교차됐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양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정이 드러나면서 사실 많은 가족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인양하고 미수자 9분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근데 정작 그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쳐다볼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걱정했다고 그래서 뭐 인양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되고 저희들이 또 직면해야 될 문제고. 처음 봤을 때는 참 억장이 무너졌고요. 너무나 처참한 몰골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밑에 올라와서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기서 여전히 9분의 미수자가 그 안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저희 아이들을 비롯한 그 수많은 희생자들이 그 마지막으로 사투를 벌였던 곳이었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아주 복합적인 그런 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 말씀 제가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을 좀 말씀하셨는데 선체조사위원회하고 그 해수부죠, 현장수습본부하고 뭐 좀 갈등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뭐 탱크 문제가 있었다든가. 뭐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해수부에서는 애초에 무태 거치한 이후에 객실 부위를 절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체가 물 위로 올라온 이후에 그 선체조사위원들은 물론이고 해양수산부나 또는 선체 처리 용역 업체로 선정된 코리아 살비지나 이쪽에서 그 배의 현 상태 실물을 보고 나서 애초에 세웠던 계획, 절단이라는 그 계획은 무의미한 거였구나, 불가능한 거였구나를 보고 이제 느낀 거예요. 저희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 계획은 배를 올린 다음에 상황을 보고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건 이제 무시하고 그 계획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해수부에서요? 실물을 보고 이건 절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이 꼬인 거죠. 애초에 세웠던 계획은 다 무용지물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리아 셀비지는 올라오면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절단해서 미수자를 찾는다는 계획을 다 세워놨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업체도 당혹스럽고 그다음에 그걸 추진했던 해양수산부도 당연히 당혹스럽고요.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잘 조율을 하고 중재를 해서 지금은 현 상태에서 진입해서 수색하는 방식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아직 그 구체적인 방법은 최종 확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이 나오면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미수자 가족분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또 그분들이 동의를 하면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국회에서 다 임명하신 분들이죠? 국회에서 5분을 임명했고요, 추천을 했고요. 저희 가족협의회에서 이제 3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총 8명으로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아무래도 유가족 분들하고 아무래도 좀 많은 얘기가 되고 그러겠네요. 저희들도 그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도착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신항 앞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상시적으로 연락하고 또 의견 있으면 전달하고 또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면 이제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은 선체조사위원회는 이제 그 설립준비단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시행령도 확정이 안 났고 아직 시행령 확정이 안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예산도 없죠. 그다음에 직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설립준비단 구성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15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통과시키면 되는데 이것도 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특조위를 만들 때 만들었던 특별법 있죠. 그 특별법에 이제 시행령을 만들었을 때 이제 저희들이 시행령 폐기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모법인 특별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특별법의 취지를 손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듯한 그런 시행령을 이제 정부에서 들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령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선체조사위원회 네네. 시행령안을요? 그런데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면 한마디로 선체조사위원회가 그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일에 어떤 뒷배경 내지는 뭐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뭐 그 정도의 뭐 내용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질적인 건 해수부에서 하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군요. 그런 내용들이어서 뭐 조직도 정부가 주도하는 뭐 이런 내용의 조직도 구성을 하고 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체조사위원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좀 시행령안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네. 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만든 시행령안이 이제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인데 네. 이제 다행히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 여러 후보분들이나 네. 또 국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해수부에 많이 전달을 하셨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예.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수습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네, 그게 저희 기대였죠. 네. 원래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두 번째 특별조사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네. 여기서 인양과 수습과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여야 합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불가능해졌죠. 그리고 이제 한참 뒤로 미뤄졌는데요. 네. 그러나 인양은 이미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별 수 없이 인양 선체 조사 하나만을 위한 미수습자 수습 하나만을 위한 특조위가 필요하다는데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임시적인 그 기구라고 볼 수 그래서 있네요. 기간도 최장 10개월밖에 되지 않고요. 네. 또 더 큰 문제는 선체조사위 특별법을 애초에 그 야당에서 발의를 했을 때에는 네. 굉장히 좋은 법안이었어요. 예.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선체조사위원회가 이후의 모든 과정을 주도해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여당 측에서 그 해수부가 제시하는 안을 여당 측에서 발의를 했죠. 네. 그런데 서로 협상 과정을 통해서 매우 애매모호한 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체조사위원분들도 이제 스스로 느끼기에 과연 우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네.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가 매우 불명확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진행하는데 초기에 뭐 지금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만 좀 굉장히 그 권한 문제라든가 책임 문제 갖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일을 아주 힘있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국회나 또 이번에 출마하신 유력하신 대선 네. 후보들께는 이 선체조사특별법을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요청도 좀 드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새 정부가 들었으면 그 작업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예,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그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식에 그 네 분의 후보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한 사람만 참석 안 했죠? 예. 예, 저희도 다 요청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 당에서 뭐 몇 분은 오셨어요. 그래요?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후보는 안 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당일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3년 동안이나 우려먹었으면 됐지, 그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셨는데 예, 하여튼. 어쨌든 그 네 분이 오셔서 공히 좀 그 함께 이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네. 해주셨고 그래서 좀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이 유가족 분들하고 아니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뭐 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가 정식으로 그러니까 법률의 보호하에 네네. 탄생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 그런 어떤 큰 예, 애초에서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의 취지는 그거죠. 네. 이거는 정부에 속한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그렇죠. 예. 조사 기구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정부는 조사 대상자입니다. 그렇죠. 네, 정부는 뭐 한간에는 배가 침몰한 게 왜 정부 책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그것도 이 배를 불법적으로 증개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과적하는 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 분명 네. 정부의 책임이고요. 그럼요. 예.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본질은 배가 침몰했다가 아닙니다. 침몰한 이후에 최소한 90분 이상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는 누구라도 한 사람 소리쳤으면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네. 정작 그 의무를 지고 있던 정부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부는 조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 활동을 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지만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겠네요. 예, 이제 새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역할을 그러면은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좀 뭐 하여튼 검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소환권이라든가 명령권이라든가 수사권 이런 권한을 좀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어떤 강제적인 조사나 수사 또는 독립적인 어떤 수사 네.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특별법에서는 그게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고 그랬죠, 예. 대신 이 상설 특검법을 준용한 어떤 특검을 통해서 네. 보완을 하겠다를 이제 국회에서 저희들한테 설득을 한 거죠. 특히 여당에서도 이전에 새누리당에서도 네. 저희들한테 이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직접적인 수사권 기소권이 들어가는 것은 양보해달라를 집요하게 요구를 했고요. 네. 그것을 저희들이 문서로 확약까지 받고 사인까지 그래요?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특조위에서 특검을 요청하니까 네. 여당 새누리당에서 나온 첫 번째 반응은 왜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냐 세월호 참사를 뭐 이런 반응을 그것도 당에 책임 있는 뭐 원내대표 뭐 이러신 분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검이 무산이 돼버렸죠. 네. 돼버렸죠. 이번 두 번째 특별법에서는 이제 그런 교훈을 좀 살려서 좀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여전히 특조위의 직접적인 수사권 기소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만 특검을 여전히 활용을 하는데 이 특검을 이 두 번째 특조위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국회에서 특검 요청을 받으면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기한 규정도 두었습니다. 장치를 그래서, 확실히 마련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전처럼 막 뭉개는 일은 없도록 네. 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특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임명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사건의 특검도 네. 야당 측에서 한 추천하고 명만 해서. 임명을 예. 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복수의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하면 그 중에 2명을 국회가 선택을 하고 네. 그리고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 권한을 간접적으로나마 부여받았다. 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유경균 위원장이 보시기에 이렇게 뭐 새 정부가 구성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상한 대로 진행된다면 밝혀야 될 사실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좀 워낙 많겠지만 순차적으로 좀 하면인데. 뭐 개별적인 사안으로 놓고 보면 지난 첫 번째 특조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한 150건 가까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냐 그러실 텐데 네. 그 정도로 들여다볼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어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 있지만 네.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과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본질 한 네. 가지는 꼭 밝혀야 되는데 그것은 세월호의 침몰의 원인과 그렇죠. 그다음에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 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그 당시에 공식적인 발표로는 무슨 뭐 갑작스러운 우회전을 했다. 뭐 화물이 많이 들어갔다.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지금 발표. 예. 굉장히 복원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조타수가 조타를 조작을 잘못해서 급변심이 일어났고 뭐 그래서 이제 침몰을 했다고 그러는 건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법원이 부정한 겁니다. 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어떤 재판을 통해서 네. 그 선원들의 재판이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조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선원들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에 저 배를 인양을 해서 정밀한 조사, 네. 기계적인 구조적인 조사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기 전까지는 단순히 조타 미숙으로 침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 반드시 인양 후에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해당 선원에 대해서는 감형을 해줬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을 정부는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한 건데. 예,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판결이. 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전히요.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조사할 게 뭐가 있느냐. 이미 다 밝혀졌는데 만일에 할 게 있다고 그러면 한간에 무슨 뭐 충돌설이니 뭔가 설들이 있으니 네. 그거는 꺼내서 밖에 한번 쳐다보면 다 해결될 거 아니냐. 그 정도의 조사 외에는 무슨 조사가 더 필요하냐. 이게 지금 해양수산부의 입장인 거죠. 새 정부가 들어서야 뭐 정확한 규명과 조사가 국민 앞에 밝혀질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활동하시는 그 단체에서의 뭐 활동이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 죠. 예. 네, 저희 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그 희생자들은 물론이고 네. 생존자들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희망하고 있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당장 이 9분의 미습자들께서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네. 하는 것. 이것은 지금 당장 바로 실현을 해야 될 과제인 것이고요. 그에 이어서 선체의 어떤 침몰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구조를 이 정부가 하지 않았는지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예. 그래도 전에보다는 좀 희망이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 집행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